지금 이 강연 이전에 그 이제 주요 교수님, 김동윤 교수님에 대한 프로필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시고요. TBC 시청자위원,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시정평가위원 및 대구대학교 기획부처장, 사회과학대학장, 그리고 사회복지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과학이 나아갈 방향성인데 스타벅스 그리고 초코파이 아시죠? 스타벅스 초코파이는 다 아시죠? 근데 과학 잘 모르시죠? 이거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볼 텐데 조촐하게 오신 만큼 과외를 받는다는 그 맨투맨의 교습을 받는다는 이런 느낌으로 강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본강연 종료 후에 오후 2시부터는 향기 콘서트 향기를 말하다가 이곳 사이언톨에서 진행이 됩니다. 알쓸 신잡이나 방구석 일열 등에 출연하신 장덕석 박사님을 비롯한 향기 전공 교수님들이 특강이 진행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관람객으로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동윤 교수님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김동윤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어린이 예비 과학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볼 내용은 인문과학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과학이면 과학이지 인문과학은 뭐냐? 그렇지. 과학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돼야 된다. 정말 훌륭한 관람객이 있어가지고 오늘 강의가 너무 인터랙티브하게 잘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 인문학의 중요성, 인문과학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로 들 두 예가 하나는 스타벅스, 하나는 초코파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두 개 다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친숙한 초코파이 얘기를 통해서 과학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수업을 듣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질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당연히. 그죠?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이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안 들어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과학자가 계셨어요. 이 미래과학자는 세상의 인류 역사, 문명의 흐름을 세계의 물결로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제1물결을 농업혁명, 2물결을 산업혁명, 3물결을 정보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보혁명까지가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포럼의 회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3 이후에 새로운 사회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들 컴퓨터 좋아하시죠? 컴퓨터. 그 다음에 휴대폰 아시죠? 휴대폰. 이 컴퓨터와 휴대폰 그리고 정보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로 과학이 눈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는 잘 안 보이죠? 과학의 세상은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능과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지능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그것이 컴퓨터와
다양한 웹 기반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프로세싱 되어서 구현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밑에 나오는 거 한번 쭉 보십시오. 사물 인터넷, AI, 딥러닝, 클러스터, 오픈소스, DIY, 증강현실, 모의 실험 등등. 여러분 잘 모르는 용어들이죠? 모르는 용어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지만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키워드들이 이미 우리 현실에서 접목되고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직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른들은 이런 개념과 워딩을 가지고 지금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접목하고 이런 과학의 기술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시대냐? 오른쪽인 것 같아? 왜 오른쪽인 것 같아? 인터넷과 모바일, 그렇지? 신문과 방송보다는 인터넷과 모바일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 뉴스를 좋아해요? 드라마를 좋아해요? 뉴스를 좋아해? 드라마를 좋아해? 뉴스를 좋아해? 너는? 드라마 안 좋아해?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뉴스를 좋아해?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 어른으로 치면 드라마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요 오른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크고 난 다음에 우리 이름이 뭐죠? 준호는 법과 대학과 공무원 이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피겨하고 예술이나 문화활동을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저쪽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왼쪽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왼쪽의 시대가 아니라 뭔 시대? 오른쪽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세대들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보다 훨씬 더 뭡니까?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저 세상, 저런 키워드들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사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뭐처럼 보여요? 13, 또 준호는 영어 해, 안 해? 영어 해, 안 해? 영어 뭐 닮았어, 저게? 영어로 하면 저거 뭐처럼 생겼어? L이랑 저기 알파벳 뭐처럼 생겼어? 그래? 한번 이제 보여줄게. 이게 13 같기도 하고 B 같기도 하고, 안 그래? B 몰라? A 다음에 B 몰라? 어쨌든 B라는 게 있단다. A, B, C, D, E, F, G 알파벳 26자 중에서 처음에서 두 번째 나오는 글자가 B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13 같기도 하고 B 같기도 하고. 해볼게. 이제 뭡니까? 이제 B지. 안 해. 이제 B지. 근데 분명히 봐봐라. 선생님이 교수님 손 안 댈게. 똑같지? 이제 뭐야? 아까는 똑같은 게 B였고 지금은 13이었지. 그지? 그 얘기는 뭐가 중요한 거야? 준호 너 엄청 똑똑하구나. 그렇지? 모양이 B하고 13처럼 생긴 이 중간에 있는 글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 뒤에 있는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B가 되기도 하고 13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게 뭘 얘기하냐면, 자, 교수님이 다시 해줄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야. 사실은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야.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거를 B야 혹은 13이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 앞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가볼게. 심지어 A하고 13하고 B만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볼게. 야, 여기는 이거는 뭔지 알아? 알파거든. 이거는 감마거든. 그 알파와 감마가 있으면 이건 베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만큼 뭐야?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과 맥락 속에서 들어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 얘기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도 엄청난 과학의 기술을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흐름과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접목되느냐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학은 인문적이지 못하고 인문적이지 못한 과학은 결코 인간을 이롭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주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중간에 있는 요게 B가 13이 베타가 흐름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가 어린이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볼게요. 여기 땅이 있어. 땅. 논밭이 있는 거야. 그지? 내가 어떤 노동을 했어. 노동이 뭔지 알아요? 일을 했다라는 거야. 일을 했더니 미리 수확이 된 거야. 미리. 그러면 내가 무슨 노동을 한 거야? 농사. 무슨 농사? 그렇지. 밀농사를 한 거지. 그래서 밀씨를 뿌리고 밀이 잘 자라게끔 뭘 한 거야? 노동을 한 거지. 물을 주고 했던 거지. 그지? 잘 키우니까 밀이 수확이 딱 된 거야. 그지? 그래서 땅에다가 밀씨 뿌리고 물 주고 밀을 수확하고 또 땅에다가 밀씨 뿌리고 물 주고 밀을 수확하고 이런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쭉 가보면 무슨 시대? 농경사회. 농사하면서 경작하는 사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혹시 준호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시골에 살고 계셔? 아니 다 도시에 살고 계셔? 시골에 살고 계시. 혹시 시골에 한번 주말 농장이나 이런 데 가본 적 있어? 가봤어? 외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니? 한번 가봤어? 그래요? 그래. 그러니 자, 그러면 준호야, 이 농경사회는 말이다. 남자가 중요할까? 여자가 중요했을까? 그런 건 없어. 지금 맞지? 둘 다 중요하지. 그런데 남자가 더 중요했을까? 여자가 더 중요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안 되는데도 실제로 농경사회에서는 뭐보다 뭐가 더 중요했을까? 왜? 그렇지.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남자가 있잖아. 여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대접을 받은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렇지. 농사를 짓는 데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힘이 세고 유식한 말로는 노동 생산성이 여자보다 남자가 높아서 다들 딸보다는 아들을 낳기를 원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혹시 지금 준호는 밀 언제 먹어봤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밀을 먹었지?
쌀은 그 밀이 아니고 쌀하고 밀은 밀가루 있지, 밀가루. 엄마가 전 부쳐 주실 때, 딱 뭐 튀김 해 주실 때 하는 거 있지. 그게 밀이야. 알겠지? 밀이야. 그런데 우리가 인류가 실제로 계속해서 밀 가지고 쪄 먹고 구워 먹고 했던 이 시기가 거의 한 천몇백 년을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있다가 계속 밀만 먹으니까 어땠을까, 사람들이? 맛없지, 지루하지. 뭔가 다른 음식을 좀 발명해서 먹을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조금씩, 그지? 그래서 밀을 갖다가 튀겨 먹어보기도 하고, 튀겨서 다른 거에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출하를 했겠지, 그지? 하다가 본다. 그래서 이 밀을 가지고 그냥 갈아서 쪄 먹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하다가 어느 날 새로운 노동을 딱 붙이는 거야. 어떤 노동이냐면 썩는 노동을 한 거야. 썩는 노동. 그래가 섞어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정말 맛있게 만든 발명품이 뭐냐? 초코파이인 거야. 자, 봐봐. 초코파이는 뭐로 만들었을까? 초코랑 밀이랑 또, 그렇지, 마시멜로. 맞지? 여기 있는 요거 있지? 요 껍질은 초코고, 안에 있는 노란 거는 밀을 가지고 만든 거고,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마시멜로. 맞습니까? 딱 이렇게 섞은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초코파이의 제일 중요한 재료는 뭐야? 초코야? 근데 초코를 바른 거잖아, 그지? 초코를 바른 파이지. 맞지? 초코를 어디다 바른 거야? 밀에다 바꾼 거지. 바른 거지. 그러면 초코파이의 본질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초코야, 아니면 밀이지. 준호가 입고 있는 옷이 있잖아, 이거. 옷 위에 입고 있는 거, 이게 초코인 거야. 더 중요한 건 뭐야? 준호의 몸인 거지. 그러니까 초코파이의 몸은 어떤 거야? 밀인 거야, 밀. 맞지? 그런데 초코파이 먹으면서 이거 밀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어? 있어. 넌 천재구나.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초코파이는 밀에서 나온 거야. 다만 밀을 밀로만 보지 않고 밀을 뭘 한 거야? 가공을 한 거지. 새로운 노동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생산된 이 밀을 가지고 좀 더 창의적인 노동을 해가지고 만든 그 발명품이 뭐라고? 초코파이라고. 알겠습니까? 초코파이인 거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산업사회. 초코파이 만들려면 기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공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초코를 수입해 와야 돼, 안 해야 돼? 마시멜로도 가공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썩는 거야, 썩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초코파이는 밀에서 나왔지만 초코파이는 발명품이야, 발명품 아니야? 과학 발명품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왜, 준호야 봐, 왜 밀을 초코파이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을까? 지루하고 간단하고, 넌 정말 똑똑하구나. 맛있게 먹고 일단, 그지?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고, 그지? 언제 어디서나, 그지? 먹을 수 있게끔, 더 맛있게, 더 즐길 수 있게끔, 더 언제나 어디서나 별도의 요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뭐야? 발명품이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그런데 봐봐.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이 노동 해가지고 밀을 만들고 이 노동을 해서 초코파이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노동까지 하는 거야. 노동 3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노동이냐면, 봐봐. 초코파이에다가 노동 3번째 걸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초코파이가, 두 번째 이 초코파이가 빨간 초코파이로 딱 바뀌는 거야.
이게 무슨 초코파이지? 그러면 준호야, 이 초코파이, 파란색 초코파이하고 빨간색 초코파이는 같은 초코파이야, 다른 초코파이야? 같은 거야. 그런데 달라. 오, 너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이미지를 새로 꾸민다고? 오, 너 정말 천재구나, 정말. 너 이미지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아? 오, 엄청나다. 이미지가 사진이야. 다 봐. 이 초코파이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불러? 초코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위에 있는 저 초코파이는 초코파이이면서 또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오리온 초코파이는 무슨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는 먹는 초코파이일까? 아니면 나누는 초코파이일까? 잘 모르겠지? 교수님 가르쳐 줄게. 오리온 초코파이는 먹고 나누는 거야. 요 밑에 있는 초코파이 있지? 이건 그냥 먹는 거야. 위에 거는 먹고 나누는 거야. 왜? 오리온 초코파이는 뭐기 때문에? 이게 한자인데 이게 무슨 글자야? 나눌 정. 너 참 다정다감하구나. 정감이 가구나. 이런 얘기 알아 몰라? 몰라? 너 굉장히 정이 많구나. 이런 거 알아 몰라? 알지? 정인 거야, 정. 그래서 이 초코파이는 있잖아. 그냥 초코로 만든 빵이야. 이거 먹으면 돼. 이 초코파이는 어떻게 해야 돼? 먹고 나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 먹는 빵은 뭐야? 배고플 때 먹는 빵은 이 빵이야, 이 빵이야. 그렇지. 마음이 헛헛하고 외로울 때 위에 거. 알겠어? 그럼 너는 어느 빵을 갖고 싶어? 그렇지. 왜? 그렇지. 야, 오늘 너 없었으면 오늘 이거 강의 안 될 뻔했다. 소중한 사람이랑 뭘 나눠야 돼? 마음을 나눠야 되지. 정을 나눠야 되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거 유튜브 방송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요 초코파이는 있잖아. 롯데 초코파이다. 이 초코파이는 뭡니까? 오리온 초코파이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롯데 초코파이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기억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오리온 초코파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령 오늘 준호야 과학관을 나서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준호 너 보고 초코파이를 하나 준 거야. 근데 그 초코파이가 이 초코파이가 아니야. 요 초코파이야. 그러면 네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롯데 초코파이를 줬어. 그럼 네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고마워. 잘 먹을게. 알겠습니까? 왜? 그 친구는 너한테 뭘 줬기 때문에? 먹는 초코파이를 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오리온 초코파이를 줬어. 그럼 뭡니까? 뭐라고? 같이 나눠 먹자. 너도 좀 아는. 같이 나눠 먹자. 우리 같이 마음을 한번 나눠보자. 우리 좀 친하게 지내보자.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 친구하고는 친구를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친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노동이냐면 이게 이미지, 우리 아까 준호가 얘기했던 이미지 노동인 거야. 근데 한번 봐봐. 옛날에는 이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해야 됐어? 일을 해야 됐지. 힘들어 안 힘들어? 엄청 노동 집약적이어서 힘들었던 거야. 그런데 이거를 공장에서 만들기 시작했어. 조금 덜 힘들어 안 힘들어? 덜 힘들지.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뭡니까? 산업사회부터는 아까 여기는 남자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렇지? 이때부터는 남자가 중요해, 여자가 중요해? 여자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시대에 오면 이 초코파이 정의 시대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여자들이 훨씬 더 있잖아. 감성적이고 창의적이고 이게 다정다감한 이런 말랑말랑한 생각들을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굳이 옛날처럼이잖아. 우리가 일을 할 때, 회사를 가서 일을 할 때 노동을 하거나 힘을 써서 일하는 게 아니라
머리와 마음을 써서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농경사회보다는 산업사회, 맞습니까? 산업사회보다는 정보사회에서 훨씬 더 그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준호는 있잖아 남자랑 여자랑 양성이 평등해야 되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수님 있지, 교수님 어릴 때는 준호 지금 몇 살이지? 교수님은 51거든. 우리 40년 전인데 40년 전에 내가 준호였을 때는 있잖아, 교수님의 누나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도 있었고.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누나들보다, 여자들보다는 우리 저기 교수님을 훨씬 더 소중하게 귀중하게 다루었어. 그럼 몇백 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왜? 왜? 아니야. 그것도 맞는데 그때는 아들이 좋은 그런 문화였고, 어른들의 생각은 아들이 가업을 이어가고 아들이 뭔가를 더 중요한 사회 정치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고, 실제로 아들한테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줬어.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어. 아빠한테 한번 여쭤봐. 그렇죠, 아버님? 맞죠? 그랬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 왜냐하면 우리가 명실공히 어떤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성 중심 시대가 아니라, 아까 남성 중심 시대가 아니라, 여기 봐라, 선생님 뭐라고 써요? 여성 중심 시대가. 준호, 내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비중이 훨씬 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교수님의 꿈이 뭔 줄 알았어? 옛날에 내 꿈이 뭔 줄 아니? 옛날에 쌤 꿈은 뉴스 기자였어. 방송 기자였어. 방송 기자. 근데 우리 그때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는 방송 기자가 엄청 좋은 직업이었거든. 지금도 좋지만 옛날만큼은 그렇게 좋지 않아. 옛날에는 이 뉴스가 PD보다 훨씬 더 중요했거든. 근데 지금은 어쩌면 드라마 PD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각광받는 그런 직업인 거야. 나영석 알아 몰라? 나영석 1박 2일 나영석 몰라? 1박 2일 만든 사람이 나영석이야. 삼시세끼 본 적 있어 없어? 나영석이야. 윤식당 본 적 있어 없어? 못 봤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무한도전 봤어 안 봤어? 김태호 PD. 그 사람들이 PD야. 근데 혹시 뉴스 기자들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없어? 별로 없어. 옛날에는 있잖아, 이런 일 하는 사람들 있잖아, 완전 킹왕짱이었어. 지금은 이건 뭐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이런 직업들이고, 정말 중요한 직업들은 어디에 있다? 이것들이라고. 이런 일들.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뀐 거야.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이미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이미지 시대. 자, 한번 쭉 봐봐. 우리가 공부했던 걸 쭉 한번 봐봐.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과학도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일로 넘어가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사실은 엄청나게 급진적인 어떤 변화거든. 뭐라고? 오랜 시간을 거쳤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냐면 이미지 노동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감성이 발달돼 있어야 돼. 감성이 발달되려면 뭘 해야 되지? 책 많이 읽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왜 책을 많이 읽으면 감성이 발달될 수 있을까? 또 지식을 많이 배우려면 그냥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받아 쓰고 외워서 암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리고 그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고, 그지?
그 인물의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 감정이입해보기도 하고, 그지? 이 소설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을까?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내가 만약에 이 주인공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이 더 옳을까? 어떤 것이 틀렸을까? 내가 저 아이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감성이 발달될까 안 될까? 발달되겠지. 감성이. 그래야만 이 노동을 할 수가 있다고. 이 노동을.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교수님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브랜드를 만드는, 브랜드를, 기업의 상품의 어떤 현상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직업인데, 이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머리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감성이 발달해야 된다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잘한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훌륭한 이미지 노동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학교의 교육도 상당 부분 많이 바뀌어 나가야 돼. 그리고 혹시 엄마 아빠가 게임 하지 말라 그러지? 게임 하게 해줘. 게임 잘 못하게 해. 그렇지. 공부를 다 하고 자기 일을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면 더 좋은 거야. 그치? 근데 게임을 하나도 몰라.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 게임을 몰라.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공부 하나도 안 해. 게임만 해.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학교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 시간을 만들어서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어때? 좌뇌와 우뇌와 가슴이 마음이 발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창의적인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준호야 잘 봐. 왜 갑자기 초코파이를 아까 이걸 뭐라 그랬지? 정이라 그랬지. 왜 초코파이를 사랑, 소망,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우리가 정이라고 불렀을까? 사랑도 나누면 되잖아. 행복도 나누면 되잖아. 소망도 희망도 같이 품고 나누면 좋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단어들 다 빼고 이 오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는 정을 가지고 했을까? 왜? 그 좋은 사람인데 이거는 교수님의 뇌피셜이야. 잘 들어봐. 옛날에 아빠하고 여기 계신 다른 교수님들, 선생님들은 다 아는데 옛날에 우리 문화 중에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우리 집에서 맛있는 떡을 하잖아. 부침개를 하잖아. 혹은 과일이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우리만 맛있게 먹었을까? 아니면 옆집하고 나눠서 먹었을까? 왜? 정을 나누는 문화가 있었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심지어 준호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다른 동네 이사를 가잖아? 그러면 뭘 하냐면 떡을 했어. 떡을 해가지고 윗집, 아랫집, 옆집 다 나눴어. 왜? 다 같이 이웃끼리 정을 나누면서 다정다감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요라는 뜻으로. 그런데 초코파이가 뭐처럼 생겼어? 시루떡처럼 생겼잖아. 절편처럼 생겼잖아. 송편처럼 생겼잖아. 뭐 비슷한 거야? 떡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난데없이 정을 붙인 게 아니라 우리 문화 속에서 있던 것 중에서 형태를 시간을 달리 해가지고 초코파이에다가 딱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 머릿속에 우리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지. 그러면 이제는 떡을 나눌 수는 없으니까 부침개를 나눌 수는 없으니까
초코파이 갖고 대신 나누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너 요새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를 석권한 드라마 있지?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우리가 만든 거야? 옛날에 있던 거야? 아니야. 우리가 만든 건데 그 오징어 게임이 우리 여기 있는 아빠, 저기 있는 선생님, 이 교수님이 어릴 때 친구들하고 오징어 게임 많이 하고 놀던 거야. 그렇지. 그거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가져오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영화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놀라버리는 거지. 자, 이것도 없는 걸 가져온 거야, 있는 걸 가져온 거야. 없는 걸 새로 만든 거야, 있는 거를 새로 가져와 가지고 포장한 거지. 자, 이걸 우리가 창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창의라고 해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에서 다른 유를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놀이가 엄청나게 많아. 여기 혹시 우리 아버님도 계신데 비석치기 해보셨죠? 어릴 때 돌세우나 돌치기, 비석치기, 그다음 자치기 맞습니까? 쥐불놀이 많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문화 콘텐츠의 문화적 원형이라는 게 널리고 널렸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끝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런 엄청난 발명품, 발견, 그 다음에 콘텐츠들이 실제로는 우리 문화 원형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인문적인 자산과 인문적인 그런 우리의 문화 원형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 접목시킬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문화 콘텐츠, 심지어 나는 과학 기술의 한국화 내지는 국산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요 로직만 잘 알고 있더라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좀 가공해서 좋은 어떤 아이디어로 한번 아이디에이션을 해볼까? 접목시켜 볼까? 그리고 그 아이디에이션에 흐르는 기본적인 논리, 로직,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나는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든 인문학을 하든 사회과학을 하든 자연과학을 하든 정보과학을 하든 공학을 하든 난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훌륭한 발명가,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멀리 있는 저쪽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야기로 인문적으로 가공되고 포장되고 전환될 수 있을 때 그 과학은 진짜 진정한 의미의 과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강의를 바로 인문과학이라고 부르고 싶다라는 겁니다. 제가 스타벅스 얘기도 지금 잠깐 시간이 남았는데 스타벅스 얘기도 간단히 해볼까요? 여러분, 스타벅스의 스타 유래가 뭔지 아십니까? 스타벅스의 유래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소설 백경에서 나왔어요. 소설 백경이 뭐냐면 허먼 멜빌의 1850년도에 장편 소설입니다. 그 장편 소설 이름이 모비딕인데 그게 한국어로 번역된 그 소설 제목이 백경, 흰 고래라는 뜻입니다. 그 흰 고래에 나오는 1등 항해사, 그게 흰 고래를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여러 가지 여정을 그린 소설인데 그 소설의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이었습니다. 거기다 S 붙여가지고 스타벅스입니다. 그 스타벅이 커피를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좋아했겠지. 그러니까 커피집에 딱 했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설 속에 나오는 스타벅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말은 별로 없었대요.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 장면들은 나왔다 그럽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스타벅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시대를 아우르는, 통칭하는, 주도하는 문화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걸 지어낸 거야, 있는 걸 따온 거야. 있는 걸 따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노는 것, 내 주위에 누구를 만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놀고 만나고 즐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다면 오늘 해서 내일은 안 되겠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활용되는 로직과 기본적인 어떤 전환 과정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좋은 발명가 내지는 창의적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